보세요. 오늘은 104쪽. 그래서 3D TV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고요. 3D TV가 텔레비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이랑 이거 안경 있잖아요. 안경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D TV라고 하는 거는 입체로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입체로 보이게 하느냐. 근데 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하면 좋은 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칩시다. 이게 생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눈이 이렇게 있고 저 반대편에 있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 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거야. 약간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눈이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이 이 각도를 커버하고 이 눈이 이쪽을 커버하고 그래서 양쪽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선,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나를 잡아 먹으려고는 포식자를 도망갈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새 같은 경우도 양쪽에 이렇게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양쪽이 아니라 앞에 있단 말이야. 이 앞에 있는 거 덕분에 물론 이 물고기나 양쪽에 있는 새 같은 경우나 입체로 볼 수 있긴 하는데 이런 형태의 눈을 가진 동물이 좀 더 입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입체를 보는 건 두 가지 있어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한쪽만 갖고 보기 때문에 입체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 혹시 가끔 이제 뭐 다래끼라거나 눈병 걸렸을 때 안대하고 다니죠? 안대하고 다니면 가장 큰 문제점은요, 거리 감각이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잘 없습니다. 한번 겪어봤을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은 내가 안 겪어봤겠지만 이렇게 안대를 하고 운전을 하잖아요. 진짜 위험해요. 왜냐? 앞차와의 간격이 잘 느낌이 안 온다고. 그럼 얘는 과연 입체의 거리감을 어떻게 인지하겠느냐? 할 수 있죠? 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뒤로 후진을 해요. 그럼 물고기가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어떤 물체는 여기 있었어? 근데 얘가 볼 때는 이렇게 돼. 뒤로 와서 이렇게 봐. 그치? 멈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는 이런 각도고 이때는 이런 각도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의 차이로 얘한테 거리를 인지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한쪽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는 머릿속에 있는 기억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마 사람은 여러분들 알 거야. 여기에 어떤 물체를 보려면 이쪽 눈으로는 이렇게 봐요. 이쪽 눈으로는 이렇게 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이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각이고 얘는 이 각이잖아. 각이 다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시차라 그래요. 근데 이런 물고기 같은 경우 한쪽에만 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동해서 그 시차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렇게 사람이나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포유동물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눈이 앞쪽에 있는 경우에는 거의 보면서도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돼요. 이걸 이용한 게 바로 3D TV가 되는 거고요. 3D TV는 뭘 이용하느냐? 시차를 이용해요. 어쨌든 왼쪽 눈, 오른쪽 눈으로 들어가는 거를 달리 보여주면 된단 말이죠. 그게 핵심이야. 근데 니네가 이거를 읽었을 거야. 읽었으니까 시차를 이용하고 왼쪽 눈으로는 이게 왼쪽이지? 이게 오른쪽이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오른쪽이지? 어쨌든 뭐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이쪽을 들어가는 영상과 이쪽을 들어가는 영상이 다르게 해주면 바로 입체가 생겨요. 근데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 책에 있는 편광 안경 방식이랑 다음 단락에 있는 셔터 안경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편광 안경 그 다음에 셔터 안경. 사실은 요거 명칭 안에 그 원리가 다 들어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이제 읽으면서 보도록 합시다.
시차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차에 관한 이야기도 종종 나와요. 특히 어디에 나오냐면 이거는 3D TV니까 기술 지문에 나왔지만 과학 지문에 나오기도 하고 예술 중에서도 미술에 나오기도 해요. 원근감 이야기할 때 그때 잘 활용되는 핵심 내용이 시차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니네가 머릿속에 확실히 넣을 필요는 없지만 듣다 보면 아 그런 건가? 라고 감이 올 거야. 볼게요. 읽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3D TV는 시청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해서 현실감과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제공하는 TV를 말한다. 영화관도 마찬가지예요. 왼쪽과 오른쪽 눈에 인식되는 영상의 차이를 두면 TV를 보는 시청자들은 거리감을 인지하게 되면서 생생한 입체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게 거리감만 느껴도 입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보여줄까요? 이거 입체로 보이긴 하죠? 그치? 근데 입체가 아니지? 나 그냥 이런 평면 칠판에 그림 그릴 뿐이야. 근데 왜 이걸 여러분들이 입체를 보느냐? 이건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긴 뒤에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체로 착각을 하는 거라고. 좀 더 확실하게 착각을 해주게 해볼까요? 앞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내가 칠을 하고 옆면은 노란색으로 하고 윗면은 흰색으로 하면 더 눈에 띕니다. 더 차이가 느껴진다고. 왜? 얘는 뒤에 있는 거, 얘도 뒤에 있는 거, 얘는 얘보다 앞에, 얘는 얘보다 앞에, 얘는 얘보다 뒤인데 얘보다 아래.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 그 높이, 폭 이런 것도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평면이지만 입체로 착각을 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거리감이에요. 이러한 3D TV는 영화와 게임 콘텐츠 산업과 연계되면서 점차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 뭐 VR도 이런 개념이야. 좀 더 복잡할 뿐이에요. 현재 출시 중인 3D TV는 크게 편광 안경 방식, 셔터 안경 방식이 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양쪽 방식은 세계 왜곡 없이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점은 같지만 공통점이에요. 둘 다 세계 왜곡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왜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가능하냐면 그렇다면 세계 왜곡이 있는 3D TV도 있나요? 이런 생각 가능하죠. 그치?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는 아마 없을 거야. 없죠? 초등학교 정도 때 되게 쉽게 만드는 입체 안경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요 혹시? 셀로판지로 한 거?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 이런 셀로판지를 엮어서 셀로판지 이 파란색과 빨간색 정도로 약간 색을 바꾼 거를 보면 튀어나오는 느낌이 나잖아. 근데 그거는 이게 생기죠? 모든 게 파란색하고 빨간색 느낌이 난단 말이야. 이거는 입체는 입체인데 원래 그대로의 입체가 아니라 왜곡이 생긴 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TV에 쓸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3D TV가 있을 수 있지만 되게 비싸잖아요. 되게 비싼데 그 영상을 볼 때 셀로판지로 만든 걸 본다. 좀 그렇잖아. 그래서 세계 왜곡이 없는 방식이 요 두 가지예요. 동작 원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편광 안경 방식은요, 텔레비전 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므로 수동형, 패시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편광 방식의 안경은 얘는 가만히 있고요. 텔레비전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셔터 방식은 반대겠지. 얘는 텔레비전도 일을 하고 안경도 일을 해요. 그럼 잘 봐. 이미 여기서 이 둘의 장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써볼까? 장점과 단점. 이거 옆으로 고쳐줍시다. 이렇게 쓸게요. 편광, 그 다음에 셔터. 다시 잘 기억해봐.
얘는 텔레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얘는 수동형이에요. 패시브. 얘는 텔레비전도 역할을 하고 안경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방식을 썼을 때의 장점은 뭐냐? 이 안경은 굉장히 단순하지.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이 알아서 하니까. 텔레비전이 알아서 하면서도 어떤 장점이 또 있어요? 비교적 단순하니까 저렴할 거예요. 뭐가? 안경이. 그쵸? 근데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이쪽부터 갑시다. 셔터 방식의 단점부터 갈게요. 그대로 바꿔주면 돼요. 훨씬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경이 고가로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선생님 그럼 무조건 편광 방식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얘의 단점과 얘의 장점이 같은 거야. 요거를 찾아내야 하는데 요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아무래도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뭐라고 추정이 가능하느냐?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얘도 역할하니까. 얘는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니까 어떤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지만 정확도로 보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문제입니다. 정확도가 낮다. 선생님 그러면 양쪽 다 취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특허 문제가 있어서 양쪽 다 취하는 건 안 되고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일 거야. 이쪽이 LG예요. LG가 편광 방식을 씁니다. 안경이 되게 단순한데 이쪽은 삼성이에요. 삼성 3D TV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을 써서 좀 복잡해요. 대신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긴 해. 그러니까 이거는 고르는 거야. LG나 삼성이나 아니면 도시바나 샤오미 TV 많잖아. 그런 데서는 이걸로 고르는 겁니다. 우린 이런 방식을 할 거야. 대신 이 방식은 아무 안경이나 사도 돼요. 시중에 있는 거.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안경은 2,000원, 3,000원, 4,000원도 있고요.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원리는 간단하니까. 근데 이쪽은 여기서 나오는 안경만을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 텔레비전하고 뭔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 볼게요.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수동형이랑 능동형 얘기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 내가 이 안경이 아무 역할도 안 하느냐? 아니면 텔레비전하고 중요한 역할을 주고받느냐? 주고받으면 능동, 아무것도 안 하면 수동. 편광 안경 방식의 경우에는요, TV 화면을 구성하는 주선은 각각 짝수선과 홀수선으로 나눈다. 자, 이게 약간 이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이제. 텔레비전이 이렇게 있어요. 텔레비전 이렇게 있고, 어디 보자. 이 그림 잘 보면서 봐. 오른쪽에 이거를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고, 빨간색이야. 빨간색. 그리고 흰색을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게 빨간색, 그리고 흰색이 있다고 칠게요. 이게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죠. 1, 2, 3, 4, 5니까 주사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상 송출기를 통해 송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니터나 텔레비전에서 요 선마다 영상을 쏘게 되거든요. 영상을 막 쏘는데 이거 같은 경우 보세요. 이게 지금 편광 안경 방식이야. 편광 안경 방식에서는 홀수는 여러분 책에 있는 대로 홀수는 오른쪽 눈에 해당하는 것만 쏴요. 이쪽에 해당하는 것만 막 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헷갈리니까 개수 맞춥시다. 이 짝수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홀수 1, 3, 5 주사선은 오른쪽 눈에 들어가는 것만 쫙 쏘는 거야. 그 다음에 2, 4, 6 주사선은요, 왼쪽 눈에 들어가는 것만 쫙 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왼쪽으로는 얘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내 왼쪽으로는 얘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내 오른쪽은 얘만 받아들이는 거고요. 내 왼쪽은 얘만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상을 만들 때 오른쪽 눈으로 찍은 영상이랑 왼쪽 눈 찍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니터가 카메라 두 대를 만들면 되죠. 이렇게 두 대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대로 쏘는 겁니다. 그대로 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눈의 오른쪽은 얘만 봐요. 왼쪽은 얘만 봐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들어가는 영상에 차이가 생기죠. 내 양쪽 눈에 들어오는 영상에 차이가 생기더라. 영상 차이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시차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입체가 생깁니다. 이게 편광앙식 방식의 핵심이에요. 읽어볼게요. 각각의 주사선에서 왼쪽과 오른쪽 눈에 해당하는 영상 신호를 동시에 출력한다. 오른쪽 눈, 왼쪽 눈, 오른쪽 눈, 왼쪽 눈, 오른쪽 눈, 왼쪽 눈 이렇게 TV 전면의 양쪽 신호를 분리해 출력할 수 있는 필터를 부착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쏘면 우리 안경은 3D 안경은 이해를 못 하고요. 여기서 또 뭘 해야 되느냐? 어디 보자. 파란색이 겉에 이런 필터를 하나 만들어요. 이런 필터를 만들어. 이 필터의 목적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양쪽 신호,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왼쪽을 동시에 쏘잖아. 동시에 쏘는데 필터가 그거를 분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필터가 없으면 3D 영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 텔레비전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시청자는 두 가지 영상 신호 중에 서로들 한 가지 통반시키는 두 개의 편광 렌즈를 구성한 안경을 착용하면 각각의 눈에 다른 영상이 전달되어 입체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이래서 편광 방식은 편광 렌즈만 있으면 다 봅니다. 그리고 안경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잘 봐. 이미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면 여기서의 문제점이 뭔지 알 거예요. 얘는 6줄짜리예요. 편의상 줄이라고 합시다. 해상도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 근데 이거 6줄짜리야. 근데 나는 분명 6줄짜리 텔레비전을 샀는데 입체를 볼 때는 어떻게 돼요? 3줄짜리가 되는 거고요. 왼쪽도 3줄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선명도가 떨어지게 돼요. 물론 이 정도 고가의 TV는 어떻게 해도 선명도는 다 뛰어나고 우리 같은 그 일반적인 눈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6개짜리를 샀는데 내가 보는 건 3개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여기에 필터 쓴다 그랬죠? 얘도 선명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3D TV를 볼 때 3D만 보는 건 아니죠? 이걸로 일반 TV도 보잖아? 근데 그때마다 이 필터를 벗겨내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TV를 볼 때 이 6개는 다 쓸지언정 얘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선명도는 떨어집니다. 이게 편광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내가 비싼 돈 주고 TV 좋은 걸 샀는데 절반짜리야. 근데 뭐 3D는 자주 안 본다고 쳐. 일반 TV를 볼 때도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편광 안경 방식의 3DTV는 영상이 안경을 통과할 때 별도의 기계적 장치를 거치지 않고 곧장 눈으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는 거야. 필터를 거치고 내 렌즈를 통과하면 바로 들어가요. 플리커링, 화면이 깜빡이는 현상을 주는데 유리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들 영화관 가서 3D 영화를 보면 뭔가 반짝반짝 깜빡깜빡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셔터 안경은 이게 되게 세요. 왜냐하면 번쩍 계속 쏴주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고 오른쪽 나왔다 왼쪽 나왔다 오른쪽 나왔다 왼쪽 나왔다가 아니라 동시에 출력을 하는데 다르게 받아들일 뿐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깜빡거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적어요. 장점 중에 하나야.
안경의 구조가 단순하고 값도 저렴하며 일반 안경에 덮은 형식의 보조 안경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보통 이 방식은 극장입니다. 여러분들 극장 가서 3D, 4D 본 적 있죠? 그럼 그냥 안경 아무나 받아서 탁 쓰고 갈 때 놓고 가죠? 이게 이 방식이에요. 하지만 전체 주사선을 절반씩 나누어 각각의 눈이 영상 전달을 함으로 결과적으로 해상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화면의 주사율, 재생 빈도,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초에 예를 들어서 1초에 6줄을 쏜다. 1초에 한 번씩을 쏜다. 그러면 1초에 3줄짜리가 되잖아. 그런 걸 내가 0.5초에 한 번씩을 쏜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맨 처음 거랑 똑같아지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TV의 영상 출력 성능을 높여야 하므로 제품의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게 편광 방식의 TV 안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셔터 안경은 뭐냐? 셔터 안경은 말 그대로 셔터예요. 셔터입니다. 얘는요, 그냥 다 쏴요. 다 필요 없어. 쏘는 거야. 쏘는데 얘도 어쨌든 차이를 줘야 돼. 시차가 발생해야 돼요. 처음에는 왼쪽 눈에 들어가는 걸 팍 쏴요. 저 다 쏘는 거야. 전체로 쏘는 거야. 필터 필요 없고요. 해상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입체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안경이 이렇게 있잖아. 이걸 왼쪽이라고 할게요. 왼쪽 눈에 들어가야 되는 영상을 쏘면 쏠 때의 신호를 이 안경이 받아서 이쪽을 닫아요. 오른쪽을 닫아. 셔터가 확 내려가. 그럼 어디만 떠 있죠? 왼쪽만 떠 있다고. 왼쪽만 떠 있으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을 가렸지만 이거는 얘한테 신호를 받아서 얘가 가려져요. 그럼 이 신호는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후에 다시 오른쪽 영상을 송출해요. 그럼 이제 어디가 닫혀요? 여기가 닫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6줄짜리고 오른쪽으로 영상이 들어갔지? 그럼 아까 들어간 영상이랑 지금 들어간 영상이 한 0. 몇 초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한 0.0 몇 초 차이 날 거예요. 우리는 차이를 몰라요. 차이를 모르지만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간 거랑 이쪽 들어간 게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입체를 보는 겁니다. 대신 얘랑 얘가 긴밀하게 통신이 돼야 돼요. 얘가 오른쪽 영상을 송출할 때 만약에 오른쪽을 닫아. 그럼 끝장 아니냐? 그래서 얘랑 잘 맞도록 연결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안경이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고가고요. 얘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해상도는 여전히 유지하는 거고요. 필터 필요 없으니까 선명해지죠? 다 좋은데요? 문제는 뭐예요? 좀 비싸요. 문제는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텔레비전 자체가 왼쪽 보여주고 오른쪽 보여주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눈도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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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돼요? 깜빡거림이 생기고요. 플리커링. 그러니까 눈이 피곤해져요. 장단이 있는 거야. 대신 훨씬 뚜렷합니다. 훨씬 뚜렷하고요. 값은 뭐 비슷해. 좀 높아. 읽어볼게요. 주사선을 나누지 않고 왼쪽 오른쪽 해당하는 영상 매우 빠른 속도로 번갈아 출력한다. 만약 120Hz 주사를 가진 TV라면 120초 분의 1초. 그러니까 1분에 1초에 120번 나오는 거죠? 1초에 120번? 그러면 1초 동안에 오른쪽 60번, 왼쪽 60번. 우리는 모릅니다. 파락 하는 건데 우리는 인식을 못하지만 눈은 이해한다고. 되게 피곤할 거야. 1초에 120번? 엄청난 거예요. 이에 맞춰 시청자가 쓴 안경은 TV와 통신을 주고받으며 양쪽 렌즈 셔터가 번갈아 열고 닫히기를 반복한다. 그래서 영상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시차가 발생하고요. 입체를 느끼는 것이다.
셔터 환경 방식의 3DTV는 편광 방식의 3DTV와 달리 해상도가 저하되지 않아 한층 선명하다. 또 TV 화면에 편광필 덧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일반 TV를 감상할 때도 화질 저하가 없다. 거의 없다예요. 있긴 있습니다. 이때요. 여기 최소화 써 있잖아요. 이와 더불어 TV 자체 생산 단가를 낮추는데도 편광 방식에 비해 다소 유리한 면이 있다. 이게 다소인 거잖아요. 큰 차이는 없어요. 고속으로 좌우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방식의 안경을 써야 하므로 편광 안경 방식의 3D TV에 비해 플리커링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눈이 더 피곤하다. 안경에 전자장치가 들어가므로 주기적으로 배터리 교환 충전을 해줘야 된다. 셔터 안경의 가격은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당연히 극장에는 사람들이 들고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안경도 많이 들고 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극장에는 이 방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장은 편광. 그리고 사람들도 어떤 걸 더 고를까? 결과적으로 TV 가격은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면 안경 싼 걸 고르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LG가 선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특허를 걸었겠지. 그러니까 삼성은 쓰고 싶어도 못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약간 뒤틀어서 특허를 내면 되는데 또 그런 게 쉽지 않더라고. 이런 업계에서는. 자, 8번이요. 볼 거 없고요. 5번이 답이야. 너무 쉬워. 넘어갑시다. 자, 9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자, 이거는 기억이 위에 거고요. 니은이 밑에 겁니다. 기억이 편광, 니은이 셔터. 그리고 이 그림에 모든 게 다 써 있어요. 위에 거는 뭐예요?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주는 거고요. 밑에는 지금 왼쪽 눈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나와 있죠? 자, 1번. 기억은 동시에 출력하지만 왼쪽, 오른쪽은 다르다. 맞죠? 이거는 꽤 간단하게 돼버린 게 편광 방식, 그 다음에 셔터 방식 요거를 앞에 있는 내용을 확인만 해주면 돼요. 2번. 니은은 TV 화면에 왼쪽 영상이 나올 때까지 왼쪽 셔터가 열리고, 그쵸? 열려야 돼요. 여기 닫혀야 돼. 오른쪽 영상이 나올 때는 반대로 오른쪽 셔터가 열리게 된다. 맞죠?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자주 바뀌므로 플리커링.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헷갈린다고. 피로도가 높아진다고.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화면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1초에 한 번이었다면 0.5초에 한 번 하면 되지만 이러면 어떻게 돼요? TV가 비싸진다. 좋고요. 5번이요. 둘 다 모두 안경을 사용하는데 주기적으로 충전해 주는 거는 니은이고요. 여러 개의 안경을 장면 부담이 드는 게 니은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5번이요. 5번은 니은에 관한 이야기예요. 넘어갑시다. 10번. 윗글 읽은 독자가 보기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요. 어디에 여러분들 줄을 쳐놓으면 좋으냐면 보기의 첫 줄하고 끝에 우리가 입체적으로 지각하는 이유는 양안 시차 때문이다. 눈이 두 개, 앞에 두 개. 그럼 아까 그 물고기는 단안이라고 합니다. 한쪽 면에 눈이 하나. 우리는 양안 두 개. 두 눈으로 바라볼 때 오른쪽 눈, 왼쪽 눈 바라보면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의 두 눈은 약 6c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눈 시각하는 사물의 거리 차이가 존재한다. 각각의 눈에 지각하는 시각은 평면적이지만 뇌에서 조합해서 입체로 인식한다. 그래서 사람은 요 거리가 한 6cm 된대요.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6cm다. 그래서 이게 가까이 있는 거를 볼 때도 각도가 다르고 먼 걸 볼 때도 각도가 다르고 근데 아주 먼 거를 볼 때는 각이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입체로 안 보일 수도 있겠지.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입체로 보이겠죠. 너무 가까워지는 순간은 또 그게 안 되겠지. 그런 것도 이해합시다. 1번. 3D TV 출력되는 영상 자체가 입체적인 것이 아니라 맞아요. 왼쪽에 해당하는 거,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를 따로따로 주는 거잖아. 3D TV는 좌우 두는 지각되는 영상을 달리 입체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겠다. 답은 1번이에요. 자, 2번 뭐가 틀렸느냐? 3D TV를 통해 입체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 각각 받아들여서
머리에서 인지하는 것 뿐인 거죠. 눈이 6c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체의 영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뭐 5cm 떨어져 있으면 못 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3번 3D TV는 우리 눈이 지각한 평면적인 시각을 뇌에서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아니야. 똑같습니다. 틀렸죠? 양쪽 눈에 전달하는 시각 영상도 입체가 아니라 평면이에요. 평면이 들어가서 얘가 입체를 인식하는 것 뿐이에요. 4번 이거 잘 보세요. 3D TV 영상을 입체적으로 지각하는 이유는 3D TV의 두 방식 모두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두 눈에 들어오는 시각 영상을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겠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골랐으면 4번을 골랐을 건데 다시 잘 읽어보세요. 텔레비전 영상을 입체적으로 지각하는 이유는 3D TV의 두 방식 모두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요.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 두 눈에 들어오는 시각 영상을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일단 두 눈에 들어오는 시각 영상은 다르기는 하죠. 그치? 둘 다 다르긴 할 거야. 근데 거기서 어딜 보냐면 여기요. 3D TV 두 방식 모두 시간의 차이를 이용한다고 했잖아.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려면 동시에 봐야 돼요. 동시에 봐야 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봤던 우리 편광, 그 다음에 셔터, 이게 기역이고 이게 니은이잖아요. 아까 문제 구분해서 풀 때. 얘 같은 경우는 왼쪽 들어가는 거, 오른쪽 들어가는 거를 아예 분리를 했죠. 아예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데 얘 같은 경우는 동시에 주면서 필터가 분리를 했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시간 차이를 이용했다고 보긴 좀 애매해져요. 얘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4번은 니은은 괜찮지만 기억은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거야. 좀 헷갈릴 수 있어요. 5번 우리 눈까지의 거리는 관계가 없죠. 답은 1번이에요. 3D TV는 좀 복잡하지만 이 정도로 할게요.